자, 그리고 드디어 1시간 만이 지났습니다. 와인 에티켓.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오늘. 갑자기 사이즈가 작아졌네요. 네. 와인 에티켓을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인 애호가, 와인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와인 전문 강사, 소믈리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와인 산업과 와인 문화의 와인 문화를 접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는 와인 미식은 예절이다, 에티켓이고 이제 매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시면 와인을 마실 때만큼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다. 와인을 따라주시는 소믈리에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내가 뭐 각자 회비를 내고 오늘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뭐 다 똑같이 돈 내고 왔는데 뭐 호스트라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뭐 존중을 해야 돼?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예약하고 알아보고 와인 들고 오고 와인 따지고 서빙하고 아니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돈 내고 왔는데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없으세요. 와인을 드실 때나 와인 모임에 가실 때만큼은 가장 이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3만 원짜리 와인 들고 모이자고 했는데 28,000원짜리를 들고 왔어. 저거 내가 마트에 보니까 저 3만 원 미만인데? 라고 해서 막 그렇게 돈 비시지 마시고 꽁하지 마시고 그 같은 문화를 즐기는 더 2,000원어치 더 즐거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이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좀 당겨져 있는데 축소되어 있는데 요거 좀 키워보실까요? 자, 레스토랑에서 이제 어떤 예절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에티켓이라 그러면 와인 먹는 사람들이 처음에 레스토랑을 이용을 하려면은 어떤 순서로 이제 뭐 접하게 되는지 보면은 일단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약을 해야죠. 그럼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어떤 교감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손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제 보통 먼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예약 문의를 주시면 이제 보통 뭐 날짜, 시간, 장소, 인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특정 뭐 선호하시지 않는 식재료나 아니면 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그치, 뭐, 예, 여쭤보죠. 그렇게 여쭤보고 뭐 선호하시는 뭐 자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뭐 레스토랑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제 어떤 뭐 특정 코스를 원하시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디파짓을 먼저 뭐 예약금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예약의 시작은 그렇게 하죠. 네. 일단 뭐 노쇼가 정말 사회 문제로 대두되니만큼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요새는 전반적인 인식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벌써 상호 존중과 배려. 업장을 이제 내가 방문해서 뭐 내가 돈 내고 가서 먹는 곳인데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취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은 정말 갈 길이 한참 머신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제 되게 뭔가 부끄러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건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에티켓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누군가 그 반대급부에 의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다. 그 행동이 뭐냐?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지 않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약을 했는데 뭔가 한 15분 정도까지 늦어도 괜찮나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오시기만 하면 그렇죠. 오시기만 하면 오시는 거보다는 그리고 오시기만 하면 오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뭔가 그 업장에 내가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집은 처음 가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예약을 했어. 어떤 시간을 정하고 예약을 했겠죠. 인원수 4명을 예약했는데 한 명이 급한 사정을 못 왔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장 입장에서는 정말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다 모든 걸 잊을게 내가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약하는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려는지 중요한 어떤 하루에 약속을 정해놓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업장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와인 문화를 즐기는 기본적인 문화시민의 자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을 해요. 소믈리에들. 이 사진 하나가 뭔가 많은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뭐 메뉴 보고 열심히 고르고 계시고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자, 글라스가 뭐 우리나라 와인 애호가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리베린이 잘토니 이런 글라스는 아니잖아요. 보기에도 두껍고 이 3단 결합 글라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지 않는 거. 3단 결합 글라스. 3단 결합 막자. 하지만 이 보면 음식도 그럴싸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홈파티 하는 사진이 아닐까. 근데 이 뭔가 좀 살짝 어설프죠. 2% 부족한 이런 린넨. 네. 입체적인 어떤 이제 부채를 펼치셨는데 부채가 약간 꼬깃꼬깃한
부산 찢어진 거 생각난다. 네, 패스. 네. 그리고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린넨은 굉장히 특이하게 깔아놨죠. 완전히 다 덮어서 이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정돈된. 예약을 하는 순간 이렇게 흰 식탁보가 깔리고 이걸 빨아야 되고 다림질에서 펴야 되고 글라스 놓고 세팅해야 되고 이런 수고가 들어가요. 이미 예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가 예약을 하는 순간, 예약을 받아주는 순간 업장에서 나를 위한 자리를 내 예약을 위한 자리를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겠구나. 벌써 일 시작했어. 레스토랑. 그걸 아셔야 돼.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 레스토랑의 기회비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그렇지. 다른 사람이 예약할 하는 때 뒤에도 순간.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셔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정말 와인 대학분들은 와레시맨 괜찮은데? 와인 대학 프레시맨. 머리심에.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호스트 이 빨간 립스틱 이 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분이 오늘 그 생일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활짝 웃고 있고.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업장에서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신 분들은 이제 글라스와 이제 좀 멀리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수 있습니다. 에티켓은 뭐 조심조심 그냥 와인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립스틱 다 찍으시면 좀 조금 불편하고. 센스 있게 이제 립스틱 처음 바르시면은 이렇게 냅킨으로 한번 닦고 드시면은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뭐 약간 좀 매트하게 하신 다음에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고. 오늘 와인 먹는 날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좋은 와인을 정말 오늘 뭐 생일이라고 하면 오픈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향수를 조금 네, 자제하시고 네. 뭐 좋은 와인 마시는 날이니까 와인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네, 너무 그 좋은 향수 냄새가 뿜뿜하면은 와인과 그 향이 또 싸우기 때문에 레스토랑 갈 때는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쓰는 게 상호 존중, 상호 배려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홈파티. 판이 벌어졌네요. 자, 이 식탁이 우리나라라고 예상을 했으면 자, 뭐가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그 노량진하고 가락시장에서 회 한 판 시켜야 되고 배달의 민족하고 그 뭐 인어교주 해적 걔가 그렇게 배송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장동에 전화하고 그냥 마트에서 삼겹살, 생고기 대한민국의 파티에는 빠질 수가 없죠. 피자 한 판 올려야 되고 배민 여러 가지 있겠죠.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쓰레기 정리하는 거나 이게 문제죠. 홈파티는. 홈파티에서 매너라고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집주인이 다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시간 내서 왔는데 뭐 결혼식을 앞두고 뭔가 뭐 그런 뭐 초대하는 자리나 아니면 집들이를 한다. 이게 정말 모든 게 뭐 주최 측에서 모든 걸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호 배려. 그렇죠. 그러게요. 상호 배려. 보리님. 언제 저런 시절 오려나 보리님이 언제 저런 시절 오려나 하시네요. 그러게요. 언제 오려나. 올해 안에 올까요? 그러게요. 내일이 안에서 먹는 걸로. 네. 자, 와인 피크닉. 이게 또 기가 막히죠. 딱 요즘이 지금이 철입니다. 철이죠. 딱 좋을 때죠. 딱 요즘입니다. 이 사진들을 고른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야, 정말 이제 자, 왼쪽 상단 보시면 글라스 4개가 보여있죠. 네. 타인 집합금지 잘 지키고 있어요. 이 한국 분들인 것 같아요. 머리 노랗게 염색한. 네. 타인 집합금지 잘 지키셔야 되고요. 밖에 나가시더라도 우르르 모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크닉 가방, 자, 요거 나중에 홈쇼핑 할 때 이런 아이템 뭐 누가 됐든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자, 백화점 분들 이거 팔면 잘 팔려요. 이거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라탄백 중국 쪽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요. 대량 생산. 협찬 및 PPL을 언제도 환영합니다. 그렇죠. 삐삐 헌요. 뭐 좀 갖다 주세요. 우리 하나 쓰게. 실제로 이렇게 와인 잔을 이렇게 유리잔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기는 하죠. 저런 가방이 이제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또 글라스 캐리백이 있잖아요. 오늘 네, 저도 가지고 왔다시피. 그리고 이건 사진이 너무 위험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굉장합니다. 이 남자분의 눈빛. 심지어 이분의 이 반팔 반바지. 남자가 이런 반바지 입고 이렇게 누워서 사진 안 보일 거. 이런 눈빛. 이런 귀걸이 하셨어요. 엄청 짧. 네. 한강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네,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테이스팅 세션. 이거는 제가 조금 뭔가 테이스팅을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정말 모든 게 다 먼 나라, 맞아요. 먼 옛날 얘기가 다 됐는데. 그 테이스팅을 하실 때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테이스팅 세션 나온 김에 테이스팅 할 때는 물론 두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은 우리가 색을 본다고 제가 어느 쪽을 북쪽을 보고 색을 봐야 된다 했지만 북쪽은 요즘에 이제 창문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흰 종이에 받쳐서 가장자리
색깔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향을 테이스팅 하실 때는 먼저 와인은 우리 받자마자 일단 흔들고 보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사실. 네. 근데 와인은 받자마자 흔들지 말고 그냥 네. 그냥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코끝에 대고. 네, 테이스팅 할 때는. 테이스팅 할 때는, 네. 테이스팅 할 때는. 그래서 그냥 맡으시는데 이건 아로마 향을 맡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것은 와인 본연의 향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향들이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향 같은 경우는 과실의 향들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인을 흔들어요. 흔든 다음에 향을 맡으면 가라앉았던 무거운 향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흔드는 것을 부케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케라는 건 우리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여성들이 드는 꽃다발을 부케라고 하거든요. 작은 꽃다발. 네, 그래서 작은 꽃다발처럼 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의 부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맡으시면은 무거운 향들이 올라와서 더 많은 향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부케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아로마가 이제 와인 향을 아로마라고 하지 않나? 근데 뭐 부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부케릭터. 네. 아로마가 원래 향인데 이게 이제 부케릭터가 또 있다. 흔들면 걔가 나온다. 평소엔 점잖은데 으악 막 이런 애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지 않나요? 그 뭐 비슷하기도 그렇게 막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와인들은 정말 좋은 와인이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 약간 그 아로마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와인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품종의 캐릭터에 저는 조금 더 가깝은 느낌이라고 보고 보통 품종을 뭔가 드러내면 그냥 향이 아로마다. 맞아. 거기에 가깝고 부케는 이제 그 때루아라든가 그 와인 메이커가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의도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와인을 만들어야지 음. 라고 해서 만든 느낌이 좀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와인을 스월링을 하지 않고 맡았을 때 아로마는 이제 좀 더 본연의 와인 과실 과실이, 보존이나 이런 그런 거에 가깝고 이제 좀 스월링을 하면서 브리딩이 되면서 나는 그런 부케들은 조금 더 그런 2차적인 느낌에 가깝다라고. 브리딩이란 건 이렇게 흔들어서 향이 이제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들을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예. 아로마는 처음에 되게 그 테이스팅을 할 때 처음에 조금 이제 뭔가 예매한 부분이 일단 바트를 처음 오픈하면은 그 이산화황 같은 거 처음에 좀 날라가야 되고 특히 올빈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아예 녹아들은 그런 게 이제 간장이나 숙성향이 좀 날라가야지 네네. 아로마가 올라오니까 그 타이밍을 또 이제 호스트나 소믈리에 분이 좀 이제 테이스팅하면서 짚어주고 한 몇 분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켄팅을 해서 이제 와인을 뭐 깨우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여기서 이제 테이스팅 할 때는 정말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와인 시음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어떤 대형 수입사분들이나 이벤트식으로 호텔에서 뭔가 크게 할 때는 정말 와인만 그 테이스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식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가끔 뭐 바게트라든가 조그만 빵들이 입까지만 하고 와인을 핑구라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런 자리에 정말 그 이제 뭐 무료 티켓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이게 찬스다 오늘 무한정 테이스팅 할 수 있는 라는 기회다라고 해서 취해서 다니시는 분들 주류 박람회 이런 분들 정말 네 자제요. 네. 그리고 안주 싸갖고 오지 마세요. 네. 와인 시음에 우리나라에 큰 어떤 그 박람회가 두 개가 있어요. 코엑스에 사는 그 국제 주류 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 사는 대전 국제 와인 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다 보면 이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시면 정말 쉬는 거예요. 정말 무한정 여러 군데에서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입니다. 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사가. 본래 테이스팅 할 때는 공복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향을 아주 잘 배고프니까 우리 향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복에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취해가. 자, 테이스팅 세션. 굉장히 좀 도도한 소믈리에 분들. 자, 그리고 와인 메이커스 디너. 이건 이제 굉장히 힘든 자리죠. 이제는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자리고. 와인 메이커스 디너는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정말로 어떤 자기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수입사나 이제 어떤 와인샵 같은 데서 이제 업장에서도 VIP 분들을 모시고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뭔가 이제 참석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어떤 디너인데 정말 여기 가면은 정말 어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또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정말 올드리텔이나 와이너리가 직접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컨디션 좋은 정말 그 대표적인 라인업들 그런 것들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와인을 맛보면서 이제 와인 메이커가 물론 영어로 네, 얘기를 다정다감하게 나눠볼 수도 있고 그렇게 와인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와이너리의 와인 메이커나 아니면 어떤 셀러마스터는 그 와이너리의 와인 꺄브를 총책임지고 있는 그런 넘버 2입니다. 네. 오너가 물론 탑이고요. 넘버 1 와인 메이커
넘버 2 셀러 마스터. 이 정도 급은 움직여줘야 네. 이런 와인맥스 디너를 할 수 있죠. 나중에 같이 하시죠. 네. 함께 하시죠. 네, 아니요. 좋습니다. 갈라디노. 갈라디노가 이제 그 와인 문화 중에 또 하나인데 갈라가 원래 이태리 말로 축제, 축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갈라. 갈라디노. 나 저기 갈라디노. 저 디너 갈라. 가라. 아무튼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표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도 있고 디너도 있고 조명도 남다르죠. 그러니까 즐기러 가는 디너기 때문에 이런 디너를 갈 때는 이제 에티켓이 일단 드레스 코드는 우리나라는 그냥 다 그냥 뭐 아니 뭐 빨간색을 입고 그래 레드를 포인트를 넣으라고 레드 포인트를 넣으라 그러면 뭐 타이를 하든지 뭐 빨간색 뭐 넥타이 핀을 하든지 빨간 모자를 쓰든지 빨간 모자는 잘 안 쓰나? 빨간 모자는 아무튼 뭐. 본인이 안 박사님이 한번 올 화이트로 이제 하는 뭐 디니안 어. 블랑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어떤 그런 갈라 디너들이 있죠. 근데 이제 드레스 코드나 그 호스트가 뭔가 요구를 하는 이런 이 디너를 올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만날 때 뭐 인사를 어떻게 해주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나 그런 것들은 같이 즐겁게 또 디너를 보내자. 네, 이런 의도니까 그런 걸 이제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혼자님이 정말 나중에 오프라인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저희는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와인은 같이 마시는 겁니다. 아우,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제 디너에서 지금 강의도 지금 텐션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디너를 하면 어떨까요? 정말 코로나 이전에 날라다니시죠. 기가 막히죠. 제가 정말 야 생각을 해보니까 120명 정도 제가 디너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마이크 없이 굉장하죠. 네. 지금 생각해도 굉장합니다. 언제쯤 할까요? 언제 또 그렇게 할까요? 언제 또. 아주 그냥 막 테이블 막 ABCD 나눠놓고 자 여기 오성과 한음 아니 만듭니다. 야 여기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여기는 견우와 직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싱글스 파티 전문이에요 제가. 올 땐 혼자 왔지만 사실 둘이 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팅 자 여트 문화 와인 문화 중에 샴페인하고 또 뗄 수 있는 요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럭셔리하고 무슨 뭐 정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취미가 아니라 그냥 그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이게 그 하나의 어떤 문화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레저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뭐 이런 문화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만 알면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부산에 이제 해운대 마리나 가셔도 되고 한강도 많이 있습니다. 반포 쪽에도 있고 반포 잠원 쪽에도 뭔가 요트 하는 클럽이 있고 뭐 현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도 있고 또 이제 또 여의도 가면 많이 있잖아요. 또 서울 마리나 또 이제 거기 가면 작은 요트들 개인 요트들 다 이제 계류장으로 쓰고 있고 이제 자기가 직접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대여를 하는데 요트의 가장 큰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하다 보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에티켓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진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트 파티도 제 잠원 쪽에서 메리모나크 요트 클럽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프로모션을 맡고 진행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네,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도 행사를 주관할 때 보시면 이제 어떤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돼? 요트 타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따뜻하게 바람 춥습니다. 네. 긴팔이죠, 긴팔. 네. 긴팔 긴목이고 그리고 또 멋있게 입어요. 또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네.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그 간혹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영복을 가져가야 되냐 그러시는데 한강에서 수영복 입고 요트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 또 이제 뭐 구명조끼 입고 하셔야 되는데 규정이 있어요. 요트 하실 때 한강에서는. 또 저기 어디 뭐 저기 남해 쪽에 가시면은 그런 데는 비교적 자유롭죠 이제. 제주도도 이제 마찬가지고. 드레스업하고 그 조끼 입고 올라가나요? 그렇죠. 네. 드레스 입고 안전하게 구명조끼 입고 또 요즘 같으면 마스크가 하고 야 최고네 생각하니까. 김민정님이 요팅하고 싶으시다는데 다음에 한번 요트 파티 한번 주시죠. 기가 막힙니다. 저 요트 클럽은 정말 그 럭셔리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연간 회원권을 뭐 1억에서 한 5억까지 이제 세팅을 하시고 그런 회장님들이 주로 이제 이용들 하시고요.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덤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트의 가장 큰 에티켓은 이제 드레스 코드 잘 준비를 하시고 수영복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트를 보시면 보통 이런 게 전부 다 자, 원목 바닥이에요, 모두가. 이제 요트의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파워 요트, 어떤 엔진으로 움직이는 보트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요트인데 입장하실 때 보면 바닥이 전부 다 원목이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십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뭐 시골 사람이 지하철 처음 탔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전에 신발 벗고 타야 돼. 농담 맞죠? 신발장이 있나요? 그 농담이지만 신발장이 있는 요트 클럽에 있죠. 어. 네. 밖에 벗어놓고 어. 요트를 타시는 거예요. 맨발로? 슬리퍼로 아, 슬리퍼로? 보통 갈아타시고 가거나 어. 아니면 이제 거의 뭐 맨발로 가죠. 네. 이좀 온목바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 요트는 남의 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의 집에 내가 초대받아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여기저기 내가 돈 내고 왔으니까 내가 몇 시간 빌렸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그냥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네. 요트는 또 안전교육 받으시고요.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캡틴분이 한 5분 정도 쭉 이제 요트에 대한 안전교육 우리가 어떤 코스로 갈 거고 오늘은 이러저러하다 이런 걸 안내해 주시면 말씀 잘 듣고 구명조끼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밖에 선착장 나갈 때 이럴 때는 다 이제 구명조끼 필요하고요. 그리고 와인 드실 때도 와인을 들고 타신다. 유리글라스 뭐 개인 요트라면 상관없겠는데 행사할 때 이럴 때는 위험합니다. 아, 왜냐? 깨지면 큰일 나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신발 없이 다니고. 그럼 유리글래스 안 써요? 유리가 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요? 그럼요. 에티켓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은 또 여기서 요트에서는 거의 좀 불문율적으로 안 돼요. 와인은 쏟을까봐. 안 지잖아요. 네. 옷에 묻어도 잘 안 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샴페인이랑 네. 그럼 화이트? 그러니까 샴페인이나 화이트, 로제. 로제까지? 로제 스파클링. 아까 그래서 요트는 샴페인. 보통 대부분 딱 샴페인 나옵니다. 드시죠, 그냥. 네. 어... 두 번째는 그런 요팅. 이유가? 마지막으로 에티켓이 뭐냐. 요트 이게 환상적인 복장이죠 이제. 네. 선글라스 필수. 근데 그리고 좁게 입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 너무 멋지게 지금 즐겁게 누워 계신데 바다 요팅을 하실 때 수영 잘 하시고 이러면 안전교육 다 받고 자기 요트라면 이런 게 가능한데 한강에서는 자 구명조끼 필수 이 밖에 나갈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진 보여요. 너무 낭만적이고 야 요트 타면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국내는 근데 너무 요트 비싸. 타시면 정말 이게 뭐가 좋냐? 뭐 그냥 비싼 맛도 아니고 이게 수면 위에서 바라보는 정말 이 도시의 풍경이 이거는 요트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그 기분을 모르세요 정말. 요트에 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시야가 정말 수평선도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런 해방감도 아니고 어떤 그 강 위에 떠서 바라보는 거나 해운대 바닷가에서 떠서 이제 이 육지를 바라보는 거나 이 시야에서 전달되는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바닷바람과 이 높이와 근데 이거 뭔가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마음이 편해 내가 배에 타고 있거든 안전하게.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묘한 기분. 정말 힐링이 됩니다. 비행기 안 타셔도 돼요. 요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용히 다 퇴근하고 병원 의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진짜 해방감을 느낀다고 힐링된다고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어. 나를 위한 나만의 어떤 천국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너무 요트의 매력이니까. 비싸다는데 내저 국내는 광명 너무 비싸지만 그래도 아니, 뭐 다음에 안 박사님이 그게- 주최하시는 요트 그건 박스는 제가 뭐 굉장히 괜히 뭐 저렴한 그냥 가격에 하실 수 제가 있어요. 뭐 요트 뭐 바람 넣겠습니까? 자, 레저 그리고 이제- 관련 방송도 네. 해주시래.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2시간만 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시작 시간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늘 3시간짜리다. 이거는 음. 급하게 2시간에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인 맛집. 여기는 프랑스 비스트로고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한글이에요. 앞에 요팅까지는 이제 어떤 글씨가 안 국제적인 보이고. 글로벌한 스탠다드, 국제적인 와인 어떤 맛집. 에티켓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와인 맛집은 이제 와인을 들고 가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네. 콜키지 문화가 있잖아요. 콜키지 문화. 그렇죠. 콜키지를 이용하려면은 콜키지를 얼마 드려야 돼요? 콜키지 프리인가요? 왜 프리가 아니에요? 콜키지 10,000원이요? 콜키지 10,000원인데 잔이 왜 이래요? 콜키지 20,000원이요? 20,000원이면 어떤 글라스 주시는데요? 자꾸 뭔가 딜을 하게 되고 막 따지게 되는데 와인 맛집 가실 때는 사전에 갖춰야 될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어떤 에티켓이 있어요. 그걸 누구도 이제 뭐 AOC처럼 뭔가 규정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문화를 선도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 대학에서 이게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콜키지와 글라스에 관한 어떤 우리가 실제로 와인 맛집을 이용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특집으로 다음 시간 엄청나게 잘 다뤄줄게요. 이게 와인 대학 1기, 1, 2, 3, 4강은 와인을 실질적으로 와인 라이프 스타일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소양들이에요. 경험들을, 간접 경험들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는 얘기들을 다 듣고 그냥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또 저희끼리 하는 얘기들도 다 귀담아 들으신 다음에 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런 것도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딱 정해드리는 그런 와인의 법칙 이런 것들만 이제 1, 2, 3, 4강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치집, 참치 기가 막히죠. 아 이거 실제 업장 사진인데 아유, 맛있겠다. 혼마구로라 그러죠. 네, 참다란 거. 네. 아 정말 리얼합니다 이게. 너무 이 결 보세요 결. 참치 부위 몰라도 그냥 드시면 돼요. 김에 싸 드시는 건 노노. 아, 맛있겠다.
진정하세요. 배고프네. 와인과 정말 잘 어울린다 참치집. 그러니까 와인 맛집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치집은 와인 들고 가서 먹을만하다. 어떤 와인들? 화이트, 레드 다 좋아요. 뭐 피노누아 여리여리하니 좋겠다. 근데 이렇게 정말 기름진 혼마구라고 잘 어울리는 애들도 있고, 요 일본 말로 그 뭐냐, 그냥 밑반찬, 밑반찬? 기본 요리들 네, 또 나오고 참치를 또 코스로 나오는 그 역삼동의 쇼긴이라고 있어요. 쇼긴. 참치 와인 먹는 사람들의 성지예요. 콜키지 프리야. 1인당 한 병까지는. 네. 스키다. 고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키다. 쇼긴. 일본말 안 쓰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시집 일본집 맛을 일본말 안 쓰려고. 예, 일본말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시집. 초밥집. 초밥집. 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 그냥 자장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짜장면이지. 우리가 쓰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초밥집. 스시집도 이제 가시면 뭐 샴페인 들기 너무 좋죠. 하지만 마리아조 편에 가서 이제 이런 업장들도 과연 정말 보다 다른 어떤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맛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건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4주차에 즐겨볼 겁니다. 여기 이제 부산에 있는 와인바예요. 부산에 있는 내추럴 와인바인데 이게 뭔가 라운드함이 안 보이네요 지금. 코너가 이거 동그랗게 된 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봤는데 내추럴 와인바에 또 에티켓이 또 좀 달라. 이런 요즘에 이제 오픈바 테이블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바에서는 앞에서 요리하는 풍경이 다 보이고, 서빙을 이제 일반적인 식당이나 레스토랑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바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바로 그냥 앞에서 그냥 요리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게 재미있죠. 앞에서 요리를 하는 막 공연을 보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제 내추럴 와인바는 너무 이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그 비놀릭은 어떻습니까? 비놀릭은 뭐 내추럴 와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추럴 와인을 계속 리스트를 계속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와인 리스트를 고를 때 소믈리에님 개인 취향으로 좀 골라요? 어떻게 골라요? 거의 한 80%는 개인 취향으로 가고 나머지는 대중적인 것.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업장도 보면은 거의 부르고뉴랑 샴페인이 한 60%, 70% 되고 본인의 취향으로? 네, 나머지가 이제 그 구색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 오셔서 또 미국 와인 찾으시거나 뭐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같이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너나 아니면 소믈리에들의 취향으로 가질 거니까. 왜냐면 본인이 알고 본인이 좋아해야 또 자신 있게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봤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굉장하죠. 3분도 안 남았습니다. 2분 30초. 알겠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깜짝 놀라겠네. 스시엔 사케, 스시엔 와인이 좋더라. 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자, 이제 와인바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까사델비노입니다. 청담동에 있고요. 개인적으로 최애기도 하고 정말 대한민국 와인 문화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뭐 유명하신 대표님과 자칭 미녀 소믈리에. 여기 정말 소믈리에 분들이 굉장히 여성 파워 엄청납니다. 그리고 와인 문화 중에 하나, 와인 에티켓이 호캉스. 호텔을 가실 때 당연히 호텔이 와인을 접하는, 예전에는 거의 뭐 첫 번째 코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호캉스 유행이잖아요. 쉬러 가실 때 뭐 샴페인 하나 들고 가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몇 병 갖고 가셔도 돼요. 그냥 다 드셔도 돼요. 그냥 집에 있는 셀러를 옮겨 가셔도 돼요. 거기 있는 미니바에 있는 거를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그냥 내 와인 내가 가서 먹는 거는 내가 이 방에 이 공간 자체를 렌트를 한 거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에 글라스가 있다 상관없어요.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고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갖다 주시는 분들이 이제 노력과 수고를 하셨다 싶으시면은 이제 뭐 외국 문화긴 하지만 우리나라 팁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달러를 바꿔서 돼요. 1달러를 주시든가. 그런 성의 표시를 하시는 것도 뒤에 감사의 인사를 크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얼음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아이스 버킷이 필요하다, 모두 호텔 컨시어지에 이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다 달라고 하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이상 호텔에 가셔서 호캉스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요청, 와인 관련된 어떤 기물들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거는 모두 잘 도와주세요, 호텔에서. 박사님, 다음 주는 무슨 강의 하시냐는데요? 다음 주는 다짜고짜. 자, 이제 눈높이 와인 매너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20초 남았네. 20초인데 이거 하나. 다음 주는 저희가 콜키즈와 글라스, 그리고 레스토랑과 와인바와 청담동에 관한 어떤 특집 강의입니다. 청담동에서 이거 와인을 마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콜키즈 문화, 우리 동네 골목 맛집. 내가 우리 집 제일 좋아하는 우리 동네 삼겹살 최고의 집이 있어. 근데 거기서 와인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실전용으로 정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들을 모두 이제 PDF로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자료를 좀 더 축약시키거나 좀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 드리니까요. 네. 그 와인 디너 냅킨은 깜빡이다. 자, 운전하실 때 깜빡이 잘 안 넣으시죠? 하지만 넣어야 됩니다. 네. 와인 디너 할 때 냅킨은 깜빡이와 같다. 왜냐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에티켓은 정말 내가 나 스스로만 아는 에티켓이에요. 내가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내 글라스 주위에 얼마나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음식을 먹었어. 코스요리를 먹어. 뭘 먹었든 간에 입에 확 있잖아요. 입술 정도만 밥 먹고 나서 한번 싹 닦아주고 와인을 마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디너를 자기를 위해서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온통 막 이제 음식 어떤 소스와 기름 범벅이 다 나도 의식하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온통 글라스를 보면 디너가 끝날 때쯤에 난리가 나실 거예요. 와인의 향을 네. 제대로 못 느끼니까 아까 소믈리에님께서 음식이 이제 주변에 묻으면은 좀 와인의 향을 못 느끼니 닦고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뭐 친구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와인 디너는 깔끔하게 1차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건 그냥 뭐 술 먹자고 만난 게 아니라 와인 디너라는 건 사람들과 같이 마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제 자, 시간이 이제 눈높이 와인 퀴즈 여러 가지 있죠. 자, 오늘은 여기 남아있는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나중에 좀 더 PDF로 만나보시고요. 저희가 또 재밌는 페이지들 보시면 다음 주에. 야, 이것도 괜찮았겠네. 그 와인 미식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즐기며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 있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한강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5월 첫째 주까지. 바로 다음 주까지 한강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잠원역에 내리시거나 여의도에 내리시거나.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이제 뭐 얼마 없죠. 그렇죠. 모기도 있고 벌레도 많이 생기니까. 5월 첫째 주까지가 거의 마감입니다. 네. 자, 이 사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주에는 아마 제 사진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굴만 바꿔요. 예, 오늘도 자 와인대학 업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라이브로 이제 생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전에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모자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늘 저 멘트 왜 저래? 지루한데?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이 세 명의 열정이 보이셨다면 오늘도 저희 성공한 강의 같고요. 네. 그리고 와인 다음 주부터는 같이 마셔요. 네. 저는 취하셨대 와인은 네. 혼자님. 각자 먼저 신고하고 네, 와인 저희들 한잔 취하셨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PPL 잔뜩 기대합니다. 들어오겠죠 자, 뭐. 네, 하나. 오늘 와인 소믈리에 최성무 소믈리에님과 네, 와인 박사 김준경 전문 강사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와인 문화 컨설턴트 와인 대학의 학장 안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봬요. 그래요.